그 1억짜리도 팔렸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나는 머리가 아픈 거지. 아니, 그게 팔렸다고요? 자, 두 번째 이야기 보겠습니다. 양도세 내느니 보유세 낸다. 집 팔라 해도 줄어든 매물인데요. 세제 강화로 매물을 유도했지만 보유세, 양도세 동시 인상에 버티기로 들어선 상황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서울 매물이 4만여 채로 감소세에 줄어들고 있고요. 지금 작년 비해서 절반으로 줄었다고 해요. 자, 다음에 집 팔라는 정책도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7월달에 고지서가 나오면 다시 매물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분석도 나오게 있는데요. 자, 한번 내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매물이 몇 건 나와 있지만 모두 5월 내 잔금 조건으로 걸고 있습니다. 해당 시기가 지나면 차라리 매물을 걷어드리겠다라는 의지입니다. 이 같은 특수 매물을 제외하면 호가는 전국가보다도 높은 가격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라는 시장의 반응 얘기가 가장 높습니다. 자, 정부가 추진해온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강화 정책이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당초 정부가 기대했던 절세용 급매물은 대거 출현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난해 세금 강화 대책을 담은 7월 10일 대책 나올 당시 서울 아파트 매물은 8만여 건이었으나 현재는 그 절반 수준인 4만 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에서는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한 절세용 급매물이 상당 부분 소화된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3월 달에 이미 작년이죠. 작년 연말에 이미 굉장히 많은 부분이 정리가 이루어진 상황이에요. 자, 또한 매수자가 한 달 이내에 잔금까지 지급할 수 있는 자금 능력을 갖춘 경우가 매우 드물기 때문에 세금 때문에 팔고 거래가 되는 일들은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향후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는 만큼 또 집을 보유하거나 또 보유가 부담스러우면 증여를 선택할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전에 세제 강화를 예고했어도 시장에 매물이 별로 나오지 않았는데 준거하는 시점부터는 매물이 더 안 나올 것이다 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한쪽에서는 이거 잘 보면요, 우리 지난주에 별별스타 얘기했던 거하고 정반대 얘기가 같이 팽팽하게 맞물리는데요. 한쪽에서는 보유세가 높다고 난리예요. 그래서 각종 정치권에서는 보유세를 낮춰야 한다 얘기가 나오고요. 또 한쪽에서는 양도세를 내느니 보유세 내고 버티겠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보유세가 작아서 그러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양도소득세가 너무 많아서 팔아봐야 실익이 전혀 없으니 버티겠다라는 것으로 예측이 되는 상황이에요. 결국 양도세가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기에 따라 순서가 바뀌었다, 이렇게 풀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7월에 보유세 고지서가 나오면 매물이 다시 늘까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절세용 매물 출현이 사실상 끝이라고 보면 집을 팔라고 강요한 정부의 정책은 실패다 라고 예상이 되는데, 자, 이 내용은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당장 이제 제가 지금부터 되게 밀도 있게 봐야 될 시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어떻게 보면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약간 분위기가 계속 좀 안 좋아졌다고 해야 되나? 시장이 조용해졌죠. 예. 전체적인 분위기를, 특정 지역들은 아닌 경우도 있지만, 서울에 핫했던, 뜨거웠던, 좀 소위 말하는 비싼 지역들 같은 경우는 약간 숨고르기를 하는 모양새였는데, 이제 비싼 집들이 있는 지역일수록 지금 무서운 게 보유세죠. 맞아요. 예. 왜냐하면 지난 몇 년간 보유세, 특히 종합부동산세, 두들겼거든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저는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나올 세금 고지서 받고 뒷목 잡고 쓰러지는 분들 진짜 많을 것 같아요. 그 세율 퍼센트, 이렇게 세율, 주택공시 가격이 올라간 부분에 세율을 막 따블따따블로 올린 부분에 또 12, 16 대책에서 포함됐었던 내용 중에 보면 법인에 대한, 작년 대책이네요. 그러니까 법인에 대해서 종부세 나오는 부분들, 이제 법인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케이스지만, 이 세금 부분들이 이제 올해 7월, 9월, 그 다음 종부세까지 내는 거에 대해서 뒷목 잡으면서 쓰러질 분들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보유세 공포 한편, 작년에 조금 올라갔던 거에 따라서 보유세 내보셨던 분들은, 올해는 그만큼 더 내는 건 힘들다. 그냥 이참에 정리할 수 있는, 또는 세금이 많지 않은, 요 정도까지는 감내할 수 있는 범위다라고 할 때는,
팔자. 이제 이런 분들의 물량들이 5월달. 지금.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미 이 방송이 나가는 시점만 하더라도 늦었어요. 보통 아파트를 매매를 하면 잔금을 뭐 2주 뒤에 받는 게 어딨어요. 한 달에서 보통 한 40일, 60일까지도 두고 잔금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 한 3, 4월, 4월 달 정도에는 계약을 했어야 5월 말까지 잔금 치르고 명의 바꾸는 그게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6월 1일 날 소유하는 사람이 이제 보유세를 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발생하는 게 뭐냐. 보통 제가 볼 때는 5월 중순 이후면 매수자들도 이런 절세, 6월 1일 이전에 잔금 치는 조건으로 싸게 살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세일 물건들은 구할 수 없겠구나. 이제 매수자도 포기하는 시점이 되고, 매도자들은 이미 팔아보려고 좀 어떻게 시장에 내놨다가 안 팔리니까 아유, 그냥 올해 종부세는 어떻게든 빚을 내든 뭘 하든 해서 낼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마음먹고, 그러면 올해 예상되는 보유세가 내가 얼마니까 적어도 보유세가 예를 들어서 올해 5천만 원이 더 나왔어. 네. 3천만 원이 나올 것 같아. 그러면 올해 보유세 부분을 좀 얹어서 매도가로 내놔야겠다. 근데 그건 얹어서 내놓는 것도 아니야. 왜냐면 6월 1일 이후부터는 양도세 중과가 또 세율이 10% 더 추가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거 올려받은 금액에 대해서도 또 세금을 내야 되니까 실제로 이제 더 올려받으려고 하는 호가 폭은 더 커지겠지. 일단 내년도에 이게 본격적으로 이슈가 되는 뭐 내년 상반기나 올 연말 가기 전까지는 적어도 6월 1일부터 3, 4개월, 4, 5개월, 5, 6개월 정도는 일단 오른 호가를 얘기하거나 일단은 매물을 걷어들일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지금 뭐 얼마에 더 팔아주세요 하고 있느니 아예 모르겠다.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는 또 봐야겠지만 일단은 매물 안 팔고 5월 지났으니까 데드라인 지났으니까 걷어주세요 하면서 매물을 보류하는 사례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매수자분들이 느끼는 건 이런 거죠. 부동산 가서 사장님 여기 아파트에 입주 가능한 물건 뭐 있어요 하면 물건들 있던 거 그거는 보류됐어요. 뭐 세금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해서 물건을 거치면 그래서 지금 살 수 있는 건 뭔데요? 그러면 그건 금매였고 뭐 그거 말고 그거보다 좀 높게 얘기했던 그 물건 정도 있죠. 아예 그러면 그것도 내가 금매도 안 샀는데 그 시가 주고는 못 사죠. 그러면 가만히 있는데 그러면 나는 좀 더 기다려 볼까 이렇게 있다가 무슨 문제가 생겨요?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조영준 대표님이 야 나는 이참에 사야 돼라고 가서 나 지금 뭐 팔렸으니까 아이 뭐 1억 더 주고라도 사야지 가서 그 1억짜리도 팔렸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나는 머리가 아픈 거지. 아니 그게 팔렸다고요? 이제 이런 상황이 지금 적어도 2019년, 2020년 반복돼야 하는데 2021년에 반복될 우려가 있는 거죠. 저희가 뭐, 지난 발표에서, 지지난 발표 때도 얘기했지만, 오늘 하반기의 이슈들 중에 하나가 상반기 입주 물량이 많고, 그렇죠. 하반기 입주 물량이 적기 때문에, 그렇죠. 임대 가격 불안해지는 부분들이 하나 필수다. 그러면 임대 가격이 올라가 버리면 또 이참에, 그냥 그러면 살까? 이게 이제 가을 시장에 이사철 맞물리면서 또 변수로 높은 거래 가격 몇 개, 그러니까 이게, 매번 얘기하지만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는 한편으로는 지금 거의 그런 개념 아니에요.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는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나라가 가져가면서 부동산을 통한 초과이익,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소득을 많이 발생시키는 거를 정부가 자시하지 않겠다. 네. 그런 의지가 강력하게 반영된 규제지만 한편으로는 시장의 매물을 없애는, 매물을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작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매물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매물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입주할 수 있는 물량들, 그러니까 임대 가격도 불안해지고 그 상황에서 매수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 올라가는 가격을 또 받아주면서 가려고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물론 또 이제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이 끌어당길 수 있는 돈을 최대한 옥죄서 대출비에도 하고 있어서 하기 때문에 제한적으로만 가긴 하겠지만 네. 그러나 이게 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규제와 규제에 따른 시장 참여자들의 어떤 니즈들이 행동으로 나타내는 게 매매란 말이에요. 얼마까지 살 거냐, 얼마에 팔 거냐, 이게 이제 나타나는 건데, 가을 시장에, 불안해질 수 있는 요소가 지금 여전히 이렇게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뭐,
결론은 그 얘기예요. 6월 1일 기준으로 데드라인이 끝났기 때문에 네. 이제 불안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고, 그럼 뭘 기준으로 시장이 불안해질 거냐 안 불안해질 거냐를 보면 되냐. 저는 일단은 부동산 스터디 카페의 일간 트래픽을 봅니다. 그래서 지금 5월 중순 이후에 트래픽이 어떻게 변하느냐. 트래픽은 매수하고 굉장히 많이 관심 있는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다이나믹하게 변했냐면요. 5월달, 4월달에 비해서 6월달에 트래픽이 2배로 늘었어요. 확 증가했거든요. 지금 일간 트래픽이 한 250만에서 270만 정도 나와요. 지금 부동산 스터디 카페 뷰가. 근데 요 뷰가 이제 300만을 넘느냐. 일평균 트래픽이 400만 선이 나오느냐. 그럼 이제 장이 뜨거워진 분위기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 뭐 250만대에서 비슷하다. 5월 중순, 6월 가는데도 트래픽이 오히려 떨어졌다. 그러면 생각보다 장은 지금 별로 사람들이 안 알아보고 있네? 라고 역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5월 중순부터, 특히 5월 중순부터 6월 한 말까지는 이 트래픽 변화를 좀 의미 있게 보려고 합니다. 뭐 별별수다 하면서 그 트래픽 얘기는 제가 봐서 하도록 그렇죠. 할게요. 네네. 이제 아직 5월 8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직 시간이 약간은 남은 거는 같아요. 제가 현장에서 지금 들리는 얘기는 집이 이미 매도를 계약하신 분들이 매물을 찾아다니는데 없어서 못 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네. 1주택자 교체 네네네. 목적으로 파신 분은 맞아요. 살려고 하는데 물건이 없다. 네, 물건이 없어서 못 사는 상황인데 발품 잘 팔아보셔야 되겠더라고요. 있어요. 있긴 있더라고. 5월 30일까지 잔금 그러니까 결국 서로 맞아야 돼. 있긴 근데 있어. 그게 자기 집도 빼줘야 되는데 그거 들어가는 거 어떻게 맞죠? 되게 만만치 않지. 그거를 그 중에 점유계정이라 그러죠. 소유자가 계속 거주하는 형태의 집을 매도하는 이런 집을 5월 30일까지 소유권 이전이 되는 이런 형태로. 그래서 명의는 먼저 5월 30일 날 진행이 되고 근저당 설정이라는 방법으로 미지급금에 대해서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2주밖에 어쩌고저쩌고 그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계약은 해서 잔금은 5월 말일 기준으로 치르고 집값이 20억인데 내가 매도인한테 줄 수 있는 돈 5억밖에 없어. 그럼 5억 주고 15억 못 받은 거는 그럼 저 매도자가 나 전세로 15억 잡아줄게요. 언제 쳐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조정해서 날짜 맞춰서 가거나 아니면 뭐 10억 전세 5억 근저당 5억에 대해서는 이자네라든가 이제 이렇게 네.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매물이 진짜 거의 다 씨가 말랐고요. 문의 자체도 없고요. 안주 시장이 중요합니다. 이 와중에 급매물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러한 방법들이 누군가에게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아시고 잘 열심히 발품을 좀 팔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얻어질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적극적으로 알아보시면 있다는 거 그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매물이 없는 시장이 진짜 제일 안 좋은 시장인데 사고 팔고 물건 나라 입장에서도 사고 팔고 빈번하게 많이 발생해야 지방세 늘어나고 지방 그렇죠. 재정도 튼튼해지고 많이 내니까. 그리고 양도소득세도 이렇게 비싸게 한 놈만 잡아서 많이 쳐서 뺏어 먹으려고 쳐서 뺏어 먹을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 놈이 사고 팔면서 조금씩 많이 내게끔 해서 그러니까 나라 재정 측면에서도 지방세도 좋아 국세도 좋아 다 좋은데 왜 이렇게 세금을 그냥 그러니까 말이야. 보유세로만 쥐었잖아요. 거래가 많이 발생하면서 발생하는 거래세 많이 가져가면 되지. 그래 맞아. 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 댓글에 이런 댓글 날리셨더라고. 1%의 투기꾼 잡기 위해서 99%의 사람을 다 때려잡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한 10%, 90% 하자.